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의 단계별 설명, 신청서 제출. 뭐 뻔한 거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파산은 신청이죠. 파산 면책 신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개시 신청서라고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란 생활이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개 생활 근거지로 추정되죠.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더라도 채무가 밀접히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한 사건을 한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관련 사건으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연대채무자죠. 주채무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합동책임. 그 다음에 부부 사이, 한쪽이 먼저 내면 나머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쭉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 취지, 원인,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고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그 다음에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자료, 진술서,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 전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제계획안이죠. 법원은 이제 신청서를 심리를 하죠. 그래서 기각사유가 있습니다. 595조에. 채무자가 신청권인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채무자가 589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 법정의 제출기한을 진수하지 아니한 때,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변제계획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한 때, 14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파산이든 회생이든 기각사유입니다. 파산에서는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근데 여기서는 기각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이하 및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때는 기각당하면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산처럼 회생은 자꾸 이제 빈번한 이유가 보완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파산은 선고받으면 다시 제도의 파산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죠. 법률상의 제출시한 변제기한은 14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죠. 개시 신청서와. 그래서 변제기간에는 한 달 이내에 채무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월 얼마씩 200임 내가 115 빼고 85만원씩 3년간 갚겠습니다. 라고 해요. 60일에서 90일 내 일정한 일을 1회로 하여 매달 회생에게 이제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계약을 제출할 때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말일을 매월의 지정일로 정하고 그 개시 결정에서 지정된 회생위원이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부터 입금되는 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릴 때까지 회생위원회 적립하고 인가 결정 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이제 회생위원들이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회 선임. 법원의 회생위원은 선임하죠.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제 변제 재산 및 채무를 조사하고요.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허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관제인 업무하고 비슷하죠. 회생에서는 회생위원회 하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 법원은 앞에 기각사유가 한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한 대여섯 가지가 됐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연월일 시까지 쓰죠. 개시 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2주 이상 2월 이하. 그 다음에 집행기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법원으로 송달받은 개인회생 채권자 중에 뭐 잘못되면 이제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 500만 원만 신고했다. 그럼 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인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요. 조사확정 재판은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별도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사건으로 조사확정 재판을 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재판에 대해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회생 재판장이 이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전합니다. 별도의 다른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간을 또 수정할 수 있죠. 뭐 소득 재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월급을 조사해보니까 200이 아니라 250이에요. 올리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재산도 뭐 보험해약환급금 1,000만 원이 발견됐어.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됐어. 그럼 올리라 그러겠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누락한 거를 회생위원이 추가로 조사했을 때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이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세금에 관한 겁니다. 변제계약을 수정할 수 있고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해 변제계약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약안은 회생위원이 이제 검토하죠. 그리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하죠. 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한때 채무자, 개인회생 채권자 등에게 집회 기일 등이 지재된 서면을 통지합니다. 변제계약을 송달하고 이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 기간은 특별하게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변제계약안이 이제 채권자 집회에서 문제 없으면 인가가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법에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상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돼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그 다음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의 기준으로 하여금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파산할 때보다 나눠주는 것보다 같거나 최소한 높아야 됩니다. 이거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 4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4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4가지 요건 외에 추가로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이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변제 금액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 5%, 3%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계획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이 변경되는 것은 인가결정 때가 아니라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가 확정되면 이제 계속 돈을 넣으면 되죠. 회생위원에게 매달 임치하고 임치한 거를 이제 회생위원부터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을 때는 공탁을 하고요.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제 완료할 때는 보통 신청입니다. 직권은 안 해주고 면책결정, 면책 신청을 하면 바로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벌금이라든지 고의료 이런 거는 이제 면책되지 않죠.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원칙 불허가 결정 확정된 때는 이제 개인 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면책 불허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안 내면 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